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의 월요일이어서인지 다른 월요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 통합당 김진태 후보 예측 접전.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민주당의 허영 후보 현재 1위입니다. (70년) 만에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춘천의 교체와 변화를 선택해 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라고 하는 춘천 시민의 명령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부터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 가운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모신 분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죠? 70년 만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 지역의 허영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허영입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길 거라고 확신하셨습니까? 확신은 했는데 초반에 개표 과정 속에서 약세 지역부터 개표가 되는데 새벽 1시까지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당황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1시 이후에 제가 중점을 뒀던 도심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되면서 역전의 계기를 좀 마련을 해서 사전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전투표 결과. 사전투표도 19개 동에서 18개 동에서 다 이겼습니다. 예. 사전투표도 좀 늦게 열렸죠. 제일 늦게 예. 개표가 됐습니다. 그 최종 결과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접전을 벌이던 것보다는 네네. 51대 한 43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7.4% 한 9,600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진태 의원, 춘천의 김진태 의원과는 이번이 두 번째 선거였죠. 네네. 지난번 선거에서는 석패하셨고 네네. 이번에는 이기셨어요. 네. 김진태 의원과의 이 두 번의 경쟁, 뭐 어떤 면에서 보면 4년 이상 동안의 경쟁이었는데 상대 후보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워낙 전국적인 보수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넘어서 이제 3선을 도전하는 게 막강한 후보였죠. 네. 거기다가 또 지역구 관리를 나름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12년 동안 현장에서 발벗고 뛰어왔지만 그야말로 뭐 강대 강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상대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춘천 유권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우선 그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을 잘 챙기면서 또한 정치도 아름다운 말로 좀 감동을 주는 정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도 외면하고 또 막말로 전국에 또 유명세를 사다 보니까 춘천의 자존심과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어떤 상심하는 그 춘천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예.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정부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의 의식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막말 정치에 대한 춘천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분노, 뭐 그 이야기에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우리 허 후보가 이기셨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뭔가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춘천 시민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 오히려 더 공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지난 12년 동안 지역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골목골목 지역의 현안들을 좀 챙겨온 것도 지역 민심을 움직이는데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참 열심히 해왔다.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 하고 그 현장에 기반해서 제가 내걸었던 공약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약속이다. 그런 꼭 실천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또 많이 반영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춘천이 강원도의 도청 소재 수부도시라고 하는데 뭐 지역 발전이 낙후된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일단 춘천이 물의 도시입니다. 호반의 도시고. 그런데 그동안 춘천이 물 때문에 억울하게 발전에 발목을 잡혀왔어요. 각종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측량제 등 2중 3중의 규제를 받았거든요. 공장 하나 짓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춘천의 물의 운명을 바꾸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물의 운명을 바꾸겠다. 어떤 뜻입니까? 이게 춘천이 물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물 때문에 규제를 받아서 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니까 이제 물로 인해 가지고 물을 역이용하고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경제 성장 능력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걸은 것이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춘천 호수 국가정원. 네. 여수의 여수 국가정원 비슷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순천만. 공원. 순천만이 1호 국가정원입니다. 국가정원이 된 이후에 이 황량한 갯벌이 갈대밭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그래서 1천만 명의 이 관광객들이 이루어지고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울산 태화강 2호 국가정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도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들을 이뤄냈죠. 춘천이 더 자연 환경상으로는 더 훌륭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에 레고랜드가 지금 지어져서 내년 5월에 개장을 하고 인근에 이제 숙소, 호텔,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유적 전시관 등등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들이 이제 풍부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암호하고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캠프페이지 미군 부대 부지를 같이 합쳐서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서 춘천의 새로운 100년 곡간을 만들겠다. 이게 좀 마음을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 의무감 같은 것들을 아마 다시 한번 좀 느끼시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마 춘천 유권자들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허영 당선인이 전국적으로는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허영 당선인이 이미 정치권에 입문하신 지 꽤 됐죠? 한 20년. 20년.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정치적 스승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아버지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 김근태 의장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지금도 가장 먼저 드십니까? 그저께 이제 주말에 마석 모란공원에 가서 당선증을 이렇게 건네드리고 당선 보고를 좀 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 정치를 그분한테 배웠고 그분께서는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국민이 붙여준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랬죠.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큰 가치를 저희에게 심어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또 고문을 이겨내면서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심어주셨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갖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비례한다. 네. 예. 그것이 정치는 그러한 희망을 파는 직업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의 크기를 높이는 그런 정치를 해라. 이런 조언들을 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마석 모란묘지에 가서 고묘지에 가셔서 어떤 약속하셨어요? 김근태 의장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은 힘이 셉니다. 12년 동안 춘천 가서 그 희망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12년을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당선증을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김근태 의장을 도왔던 국회의원회관 같은 방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 중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으시죠? 네, 지금 뭐 인재근 그 의원님은 이제 직접 부인이시고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그리고 저기 목포에서 이번에 박지원 의원을 꺾고 된 김원희 의원, 김원희 의원 한 명 더 있죠?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 당선인, 그리고 현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의원, 현재 의원이 신분이니까 김근태 의장 방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김기태 의장의 유지, 그 뜻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분을 모셨다는 것,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 철학들을 제대로 배워냈기 때문에 그 자세, 정치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진심의 정치, 진정성의 정치 이런 것들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2년을 춘천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돈, 그리고 또 지역 분들 만나면 어떤 체육 행사나 또 지역 주민들 모임 가면은 또 이렇게 한 잔 권하는 술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술도 사실은 안 마시면은 또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네. 마시면 또 내 몸이 힘들고 어떻게 그 돈과 그런 문제들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사실상 뭐 가족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상당히 뭐 제대로 된 벌이도 없이 정말 정치하느냐 다 써버리고 말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주변의 이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술 주량 문제는 그때 정말 달랐습니다. 뭐 도농복합지구였기 예.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예. 뭐 체육대 같은 데 가면은 뭐 거의 술을 뭐 300잔씩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300잔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텨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들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영 당선인은 이제 강원도 춘천 지역의 대표일 뿐 아니라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300명의 헌법기관 가운데 한 분이 되신 건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춘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앞으로 어떤 정치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꼭 약속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잘 들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꼭 해내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행복권은 이렇게 늘리는 정치의 방향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민 입법 발의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 활동과 더불어서 우리 기본소득에 대한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출생에서부터 노년까지 든든한 국가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 춘천 발전을 위해서 도청 소재지 수부도시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춘천호수 국가정원 꼭 국가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 만들어서 꼭 만들어내고 이 국가정원 조성법이 만들어지면은 춘천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나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제가 좀 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전국의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오셨고 여기에 단 배지는 민주당 상징 배지, 네, 배지입니다. 예, 네.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배지와 또 시계를 차고 나오셨는데 오늘 하신 말씀 저도 기억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정치 21대 국회 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시 27분입니다. 4.15 총선 국민 선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화합과 새로운 계획을 논의해야 할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강원도의 당선인과 함께 향후 의정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경합 끝에 새로운 힘을 강원도에 불어넣게 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의 허영 당선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본다면 12년 만에, 강원도 민주당으로 본다면 7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먼저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기쁨보다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의 품격을 좀 높이고 떨어진 춘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아닌가 이런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또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는 1000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직도 거리에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당선된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의 변화와 교체를 선택해 준 시민들께 네.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리 인사를 하면서 네. 시민들에게 또 시민들이 직접 제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네 믿겠네. 예. 꼭 약속을 실천해 주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면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초심과 진심을 강조했는데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개표 초반에 뒤지다가 자정 넘어서 1시가 되면서 순위가 좀 보였습니다. 4년 전에도 그러더니 도민들 잠 못 이루게 만드셨어요. 자,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좀 드셨습니까? 진짜 그 선거 기간 내내 많은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초반에 이제 열세 지역부터 개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밀리다가 새벽 1시 5분 정도에 이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역시나 그 선거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춘천의 변화와 교체 또 발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런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국회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일해라. 네. 그리고 이 말을 좀 조심해서 품격 있는 정치를 해라. 이런 선거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네. 그대로 마음속에 떠올라왔습니다. 그 네. 순간에. 예. 그래서 참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순간에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농촌 지역의 주민들과 또 어르신께 정치적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께는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드리기 위해서 네. 약속했던 어르신 수당 같은 것도 꼼꼼히 더 좀 챙겨드리고 기초연금 받고 또 생활수급자 받는 데 있어서 차별 일어나는 것들 이런 네. 차별들도 좀 해소해 드리고 농촌에는 또 농민수당이나 산촌수당이나 어촌수당 같은 것들도 꼼꼼히 챙겨드려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팔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역할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네. 다짐을 해봅니다. 입법이나 또 예산 관련돼서 그 결과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선거구 획정도 어렵게 됐고 막판에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어떤 점이 좀 더 힘들었습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선거 때 이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네거티브 공세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적 비판은 사실상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허위 사실에 근거한 네거티브 공세는 정말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구태 정치로 돌아가게 하는 네. 사라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 고발까지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가 호수 정원 도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첨단 도시 퀀텀 시티 공약을 하셨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무엇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1호 공약이 이제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국가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그동안 물 때문에 각종 규제와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을 했는데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의암호, 중도 레고랜드, 캠프 페이지를 엮어서
네. 춘천 호수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서 국비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다양한 수목원, 정원을 조성을 하고 국제 정원 박람회 같은 걸 유치해서 그걸 그대로 정원화로 이어져 나가고 네. 그래서 새로운 춘천의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저의 보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이 기대가 되고 헌법기관으로서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도 받으실 테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요구와 또 기대도 받으실 텐데 조화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일단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 입법 활동들을 좀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 것은 이렇게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거나 막말을 통해 가지고 국회 질서와 정치 질서를 어집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민 소환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입법을 하고 또 국회의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해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법안 제정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활동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권과 행복권은 요새 이제 재난 기본소득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출생에서 어르신까지 꼼꼼하게 학생수당, 청년수당, 어르신수당 등 이렇게 수당 개념의 기본소득을 꼼꼼하게 챙겨드려가지고 네. 든든한 국가적 안전망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제 입법 활동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끝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 간단한 끝인사 부탁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싸우지 말고 초심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늘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드러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품격도 높이고 정말 춘천, 수보도시 춘천과 도청소지 춘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그런 일꾼으로서 자랑스러운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